에이펙스 학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오늘 저와 함께 이 통합과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거예요. 이 통합과학에 대해서 어떤 걸 알아볼 거냐면 편하게 얘기하자면 아는 척을 좀 더 퀄리티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전달을 해 드릴 거고 좀 더 좋게 얘기를 하자면 학생들을, 자녀분들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팀 천사라는 팀이고요. 저는 거기서 대표를 맡고 있는 이력에서는 이제 이런 다 이렇게 치열하게 하는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2025년도에 이제 이런 거를 했으니까 이제 어떤 어머님들이 이제 수업을 들을 때 문제를 분석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를 갖고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 통합과 킬러 단원과 그 문제, 그걸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대비 전략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제 2는 통합과 학교별 내신 점수를 분석을 보고 1등급을 맞기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할 거고, 세 번째는 포인트는 학습법. 네. 이 시대를 사실 앞서가는 건 거창하고 맞춰가기도 어려워요.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거 어디 가면 킬러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포인트부터 설명을 하자면, 이 설명을 듣고 어머님들이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중학교 때는 저희가 중등 때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시험을 보러 가서 뿌듯해요. 쉽다. 이렇게 돼요. 고등은요. 고등은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험 시간에 어려워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이거를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적응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어렵죠. 네. 근데 문제를 보셔야 돼요. 왜 어려운지. 내용은 오히려 중학교 때 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 어려운 거고, 그게 수학 능력 시험의 큰 취지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보기 전에 이런 단원을 보면 일반적으로 학원들에서 이제 이런 단원들, 요런 단원들 주로 물리하고 화학, 그 다음에 생물 뭐 이렇게 하면서, 요거는 이제 뭐 현 개정되기 전 교육과정으로는 화학원과 연계가 되고, 여기는 물리원과 연계가 되고, 여기는 생명과학 2하고 연결이 되고요. 2부에 있는 것 중에는 여기는 화학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물리원이고요. 네, 요런 식의, 그래서 물리하고 화학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빨간색으로 한 건 새로 들어간 단원이에요. 뭐 큰 임팩트 있는 단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단원들이 어려운 건 맞는데 선행을 많이 한다고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에요. 안 배운 게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학원들에서 하는 얘기가 맞는 말도 있고, 이걸 선행을 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는 거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선행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단지 통합과학을 잘 배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체크 안 한 이런 단원 있죠. 이런 단원들에서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수능형으로 나오면, 저기 살짝 애매해서 하나 뺐고요. 요런 단원, 요런 단원, 특히 애들이 이제 되게 쉬워요. 내용 없어요. 문제는 어려워요. 네, 어려운 문제는. 네, 어느 학교나 어려운 문제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똑같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원이나 물리원이나 뭐 생명투 막 이런 데서 나온다고 여기가 대단한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는. 네, 그 점을 잘 아셔야 되고, 어려운 단원이 따로 있고 이런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문제를 통해서 어머님들이 이제 아는 척을 좀 하셔야 되니까, 이런 유형이 뭐냐? 내신형 킬러 문제예요. 네, 물론 저희는 이런 문제가 교재에 다 들어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시중 문제집에서는 상당히 보기 힘든 이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는 이제 뭐냐면, 자, 우리는 어렸을 때 주기율표 아는 거 나왔으니까 같이 공부해 볼까요? 자, 주기율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암기예요. 1번부터 20번까지 막 수엘립의 붕탄질산 그거예요. 똑같이 해요. 지금도.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제가 간단히 아주 이거 읽고 잠깐 멈춰놓고 읽고 푸셔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학교에서 시험의 취지는 주기율표라는 거를 아이가 잘 배웠는지 암기한 게 아니라, 네, 이거를 잘 배웠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기율은, 자, 규칙이에요. 물론 자 보시면 규칙이고, 주기율표 두 가지, 이건 색을 한번 다르게 해볼게요. 요 두 가지는 규칙을 표로 나타낸 거예요. 네, 물론 이 문제를 보고 학생들한테 이걸 왜 이런 것들을 방학 때 연습, 자, 문제는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연습을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런 문제들을. 그래서 기준을 중학교에서 고등으로 넘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서 일로 가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아이들이 이걸 인지를 시킬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뭐냐? 그 쉬운 주기율과 주기율표인데요. 보세요. 제가 설명을 간단히 해볼게요. 생일에는 규칙이 있어요. 맞아요. 학교 생활도 규칙이 있어요. 맞아요. 달력과 시간표는 규칙이 있는데 그걸 표로 나타냈으니까 맞아요. 근데 시침과 분침은 규칙은 있는데 표가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용을 많이 알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내신형 킬러 문제들을 많이 접해봐야 돼요. 네, 물론 그게 저희 교재에 다 있죠. 그게 포인트긴 한데 이런 식의 내신형 킬러들을 아이들이 미리 연습을 거의 안 하고 간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요, 이 주기율, 이 주기성, 네, 여러 가지 화학의 기초 내신형 킬러예요. 이런 문제도 역시 한번 진짜 아이들을 이해를 하려면 서점에 가보셔야 돼요. 서점에 가면 문제집 10개 뒤져도 이 비슷한 문제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방학 때 뭐 특히 윈터스쿨 같은 데 가서 즐겁게 수업 듣고 오죠. 자, 아까 포인트 뭐라 그랬죠? 연습을 안 하고 오는 거예요. 어떤 거를? 학교 시험에 대해서 연습을 안 하고 오는 거예요. 학교 시험은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제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얘가 배운 걸 통해서 즐겁게 찾고 어떤 좀 정의로운 문제죠. 그죠? 암기형보다는 정의로운 문제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런 문제도 역시 거의 없어요. 네, 이건 이제 그냥 고난도 킬러라고 보통 하죠. 애들이 어려워하죠. 근데 왜 어려워하냐? 자, 단어는 통합과학에서는 수평면에서 그냥 간단하게 등속 운동을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포물선 운동이에요. 네, 자녀분들 얼굴 떠올리면서, 근데 이게 합쳐진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아이들은 보자마자 어때요? 어렵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거를 안 배웠다. 배운 거 응용하면 풀 수 있는 건데 두 개를 합치면 돼요. 생각해서 풀면 돼요. 자, 아까 뭐라고 했죠? 시험 볼 때 어려운 거예요. 중요한 거 여기 시험 볼 때 어려운 거고, 힘들게 봐야 돼요. 중요한 거는 힘들게 시험을 봐야 한다. 네. 근데 중학교 때는 시험 50분 시험 보면 5분 10분 만에 다 풀고 애들 놀아요. 평균 80점 90점에 가까워요. 아실 거예요. 네. 제 시간표 그 성적표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유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이 포물선 운동이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충돌을 일으켜서 이런 조건들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를 문제집엔 역시 거의 없지만 저희 교재엔 이런 유형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요, 필수 유형이에요. 안 배웠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배운 거 갖고 응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응용 같은 거를 저희가 미리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암기가 아닌 거예요. 문제를 푸는 능력을 연습을 해야 된다. 네. 요런 유형이고, 요거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생물, 그냥 느낌만 보시면 됩니다. 생물, 암기. 그럼 어때요? 이런 얘기하는 순간 싸우는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많이 드는 게 아빠는 알지 못하면서 엄마는 뭐 이거 해봐 이러는데 맞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배워서 돼요? 네. 이 표를 볼 줄,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표를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자, 공부를 했어도 쉽게 써요, 어렵게 써요? 문제의 스케일상 어렵고 짜증나죠. 그래서 어떻게? 역시 연습을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 방학 때 공부하는 게 학원에 가서 너무 쉽기만 하면 어차피 3월 달에 가서 학교별 수업할 때 방학 때 공부한 걸 토대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공부하는 꼴이 됩니다. 그때 가서 저희 찾지 마시고 100% 그렇게 됩니다. 거의 다. 네. 자, 그래서 어떤 요런 주제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까요? 네. 이해되셨죠? 킬러 단원이 어떤 단원이 있는데 킬러 단원이라는 건 사실 크게 없는 거다. 근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힘들게 시험을 봐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거를 역시 포인트 단어는 선행이라는 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리 연습을 시킬 만한 문제가 있느냐 이거죠. 그럼 남들이 다 푸는 쉬운 교재 이해가 쏙쏙 잘 되는 거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비해서 그러잖아요. 내용이 되게 많이 없어졌다. 그런 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요. 두 번째는 학원들 가면 요거에 대해서 분석을 엄청 할 거예요. 그죠? 뭐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느냐? 자, 지금까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통합과학이 수능을 안 보기 때문에 이때 일어났던 자료예요. 어머님들 겁주려고 이 얘기는 학원들에서 다 안 하죠. 자, 지금은 통합과학을 수능을 본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자, 시험 난이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어요.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진다. 네. 그래서 이 전 자료는 네, 이걸 너무 맹목적으로 이걸 따라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들 아는 척 해드리게 하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 이런 거 막 설명하면 속으로 이거 통합과학 수능 안 봤을 때 자료잖아. 학교 선생님들의 인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수능을 볼 거면 우리 애들 가르쳐야죠. 그럼 수능을 볼 거면 사고를 많이 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그거 언제 연습해요? 자기가 낸 시험 문제 가지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면 강남 쪽에서 이제 교육특구 쪽에서 어렵게 나왔던 문제가 이제 기본적인 걸로 거의 모든 동네에 퍼질 것이다.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아는 척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등급 대비법은 뭐다? 1등급 대비법은 기존 이 자료 X, 네, 기존 자료가 필요 없다. 네, 물론 참고는 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어요. 똑같이 나올 수도 있죠. 세상에는 모르니까. 하지만 그것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 일단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조금만 어렵게 내면 표준 점수가 한 14. 이 정도가 행복한 거예요. 표준 편차가 크면 격차가 큰 거예요. 네. 근데 요즘 모든 학교가 이래요. 평균이 이렇게 낮잖아요. 그럼 표준 편차가 14에서 20몇, 이게 뭐 몇 점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난리가 난 거예요. 즉 상하의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아예 안 해버려요. 이런 큰일 나버리는 거죠.
애초에 놔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은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어렵게 조금만 어렵게 나오면 모든 학교가 강남이든 어디든 다 이렇게 편차가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다? 아이들이 어려우면 그냥 놔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요런 식, 이제 요런 학교들이, 여기는 이제 그냥 약간 그래도 이 정도면요, 평균이 낮은 편에 비해서 학생들이 과학에 신경을 쓰는 학교다.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중점 학교다. 그래서 요런 게 있지만, 네, 학생 수가 상당히 적죠. 근데 요 정도면 그래도 편차가 그래도 약간은 신경을 쓰는 편이다. 그런데 이건 선생님들의 영향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대체적으로 평균이 되게 낮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중학교 때에 비해서 고등학교 때 상당히 평균이 떨어져요. 그럼 이제 보시면 다 대부분 평균이, 이제 이런 학교들이 문제가 돼요. 평균이 상당히 높아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50점대가 보통인데 엄청나게 높아요. 네, 여기도 뭐 이 동네에선 특별한 학교지만 과학은 전혀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통합과학 시험이 이런 데는 일단 지금까지 지금 거의 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보면요, 상당히 평균이 높아요. 그러면 이런 학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제 기존 자료는 무시를 해야 된다. 단지 난이도는 대부분 어려워질 거다. 무조건 학교 선생님들의 마인드가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살짝 가이드는 드려야 되니까, 평균이 낮은 학교는, 네, 낮은 학교는 비중을 3대 7로 해서 고난도가 이쪽에 많이 들어가게 돼요. 이걸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 냉정하게 그냥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고 치면요. 그 다음에 평균이 대부분 높은 학교는요, 양을 많이 풀어야 돼요. 보통 애들이 양치기라고 그래요. 아이고, 요렇게 7대 3에서 얘는 여기가 양치기에 좀 더 비중을 둬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많이 풀어야 돼요. 그러면 선행은 어디가 중요하다? 일단은 여기가 선행이 더 중요하다. 빨리 공부해야, 공부가 끝내야 많이 풀 수 있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푸는 문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선행이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이 고난도 연습하는 데는 선행도 중요한데 양보다는 수업의 질이 되게 중요해요. 수업의 질이.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찾기 상당히 어렵죠. 네, 그냥 바로 저희한테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런 제가 평균을 설명을 하면서 어디 가서 어머님들이 좀 아는 척 하려면 이제는 달라진다, 그걸 아셔야 되라는 거죠. 과학은 이게 변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인식이 변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수능을 잘 보게 1학년 때부터 기틀을 만들어야지, 지금까지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만들어줘야지, 그럼 시험이 당연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시대를 앞서가는 학습법이에요. 그러니까 앞서간다라는 게 이런 표현이에요. 저희가 선생님들이, 즉 강사가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앞서가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네. 누가? 강사가. 학생들을 위해서. 약간 서비스업인 거죠. 그걸, 어떤 거를 열심히 가르치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공부를, 요즘 아이들은 힘들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편하게 즐겁게 하고 싶어요. 이해가 잘 되게. 자, 저희 워크북에서 보세요. 수록된 문제 순서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보시면 발전기를 배우는데 하나짜리, 기본 개념에서 이제 기계로 적용하는데 하나짜리, 이렇게 가다가 하나짜리가 익숙해지면 이게 중간에 생략했어요. 2개짜리 나오다가 여기 3개짜리가 나오다가 여기에 이제 이 다음부터 이제 4개짜리가 쭉 나옵니다. 끝나요. 그 이상은 없어요.
네, 이런 거를 아이들은 학생들을 위한 이런 문제에 수록된 순서 아이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하다 보면. 자, 시대를 앞서가는 학습법이라는 거는 이런 준비를 했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신경을 쓰냐. 아, 이런 거죠.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저 열심히 수업합니다. 저희 학원 애들 뭐 많아요. 자체 교재예요. 이런 거 강조하는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디테일한 증거를 얘기를 해야죠. 네. 수록된 문제의 순서도 네,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하니까 저희 이제 뭐 모든 교재를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머님들이 들었을 때 자녀분한테 뭔가 얘기를 할 수 있고 도움이 되게 제가 요약을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단원별로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다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건 뭐냐? 자, 제가 저희 팀이 이걸 만들 때 요 관련된 이 포물선 운동 기본형 요거에 관련된 거를 기출문제를 200문제 정도 모아요. 그럼 물어보는 게 비슷해요. 중복된 거 빼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은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것만 풀면 돼. 여기에 어려운 거 다 있어. 물론 이거 문제는요 되게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도 많은데 다 있어요. 많다는 게 아니라 20개, 그러니까 이 유형에 대해서 20개 보기면 다 하는 거예요. 네, 이 다라는 거를 아이는 듣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서비스라고 느끼는 거죠. 어떤 아이들이 느꼈을 때 아까 수록된 문제 순서인데 얘네들은 이제 이런 건 뭐냐면 약간 자료의 정성, 퀄리티 이런 단어로 표현을 많이 해요. 아,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 나 이거 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가 하기 싫은데 열심히 안 하는, 물론 옛날보다는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희도 정성을 보이면 아이들도 따라온다. 그 다음에 일단 관리에서도 자료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복습하고 이런 걸 안 하니까 자, 그리고 학교에 가서 할 때 저런 것들을 아까 위에서 들었죠. 생각을 많이 하고 시험을 어렵게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테스트도 어려워야죠. 네, 저희는 평균 한 50점 정도에 맞췄다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이걸 제목이 우리 동네 기출 고난도에서 우기고 시즌 1을 방학 때 풀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책이 3권이에요. 네. 이제 별 하나짜리 난도 문제들이 있는 교재하고 별 2개, 별 3개. 슬프지만 별 3개까지 못 갈 수 있어요. 근데 배웠을 때 배운 거 가지고 적용을 하고 이걸 통과하면 두 번째 교재 그 같은 유형을 풀어요. 문제는 다르죠. 그 다음에 별 3개짜리도 풀고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방학 때는 여기까지만 가도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기 중에 다시 배우고 여기 도전하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아까 위에서 한 것처럼 이런 거를 연습할 수 있는, 자, 사고력을 연습할 수 있는 실제 문제. 네. 이런 것들이 모아져 있는 자료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걸 테스트를 보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애들은 이건 어렵기 때문에 영상 보고 싶어 합니다. 네. 다시 복습하고 싶어 하는 애들 꽤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이제 큰 관리의 큰 틀이고요. 또 하나의 틀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이거는요, 이걸 듣고 이런 걸 해줘야 돼요, 학원에서. 근데 이거를 어머님들한테 100% 믿어라 저희도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믿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 여기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학생들이 여기서 테스트를 봤을 때 이거의 지속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건 별로 필요 없어요. 지속성.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보통 다른 학원에 가서도 이런 것들을, 이게 아이가 틀렸을 때 그 지속된 유사 유형을 줘서 이거를 지속성 있게 계속해서 제공을 해야 돼요. 시험 볼 때마다. 그래 애가 내가 틀린 게 이해가 되고, 이게 학생들의 자료가 있으면 시험 자료가 모아뒀다가 시험 기간에 이 자료를 다시 주면 감동적이죠.
그게 성적이 오르겠죠. 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온갖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체계적으로 또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너희가 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아이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대를 앞서가는 슬픈 일이죠. 네, 그런 학습법이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좀 잘 따라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이 이 영상을 듣고 좀 아이들도 이해하고 요즘 아이들이 이렇구나. 이런 데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수업 홍보 살짝 하겠습니다. 요 두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시고 토요일 반, 일요일 반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선택하시고 뭐 주변에 네, 저도 이렇게 있고요. 주변에 예비 고2 네, 이거 영상 링크 좀 보내주시면 네, 예비 고2 여기도 좀 여기도요. 그 추천을 해주시면 아주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에이펙스 학원이었습니다.